안녕하세요. 광주 힘찬 부동산TV 고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달에 발표된 산정지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산정지구는 빅그린 산단을 통해서 약 1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아서요. 이 산정지구란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 철회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산정지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려보겠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발표하면서 개발 고사업 및 교통 대책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산정지구거든요. 이 산정지구는 이쪽은, 이 아래쪽은 산정동, 위쪽은 장수동 해서 이 두 동이 합쳐져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주거지역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이 가운데가 이제 중심상업지역이네요. 그리고 녹색 부분은 이제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기 뒤쪽으로는 어등산이 있어서 아마 살기에는 산세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때 발표할 때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도자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산정지구가 발표가 됐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산정지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겠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광주 산정지구에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된다. 국토부 광주 산정지구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 추진 발표를 한 거죠. 추진계획 발표를. 그래서 면적은 산정동하고 장수동하고 해서 약 168만 3천 제곱미터 정도, 약 50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죠. 여기 있네요.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 지원,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면 빅그린 산단을 얘기하거든요. 이 빅그린 산단에 광주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10,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이 10,000명 정도가 창출이 된다면, 즉 거기서 이제 10,000명 정도의 직장인 생활을 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서 직원들끼리 누군가는 결혼을 할 거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여기다 담은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빅그린 산다는 위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 입장에서 봤을 때 강주에서 가까운 시내라든가 학군을 이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할지, 아니면 한평하고 가까운 약간 시골적인 곳에다가 가정을 꾸려야 할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대부분 강주 쪽에 가까운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주에 가까운 쪽에다가 주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산정지구를 선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광주 위성지도입니다. 산정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산정지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광주형 일자리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 어디 있냐면, 좀 더 지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면 빅그린 산다는데 이쪽을 얘기합니다.
빗그린 산단도 제가 대략적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산정지구고요. 여기 왼쪽은 빗그린 산단입니다. 이 빗그린 산단에서 국가 산단이다 보니까 이 빗그린 산단을 확실히 나라에서 키울 건데, 이 빗기른 산단이 커져서 노동자들이 많아졌을 때 주거를 어디다 해결할 거냐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한평 쪽에다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뭐 학교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그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이 산정지구에서 해결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산정지구에서 여기 빗그리 산단까지 대략적으로 한 9.5km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도로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도로 계획은 이렇게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 620억 이 도로는 지금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산정지구가 발표가 난다면 이 부분 대략적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다시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산정지구에서 빗그린 산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거리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10km밖에 안 되니까요. 차로 한 1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도로는 승인이 났습니다. 하남 장성 3개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5.4km입니다. 계속 이렇게 도로가 이어지는데 상무 아파트까지 이어집니다. 4차선 도로가요. 이건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줄여볼게요. 즉 산정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빗그린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주거 문화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도로도 바로 개설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왜 이게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토지를 투자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즉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건강한 것처럼 이 토지도 건강하려면 차량 통행이 잘 되는 도로가 들어오는 토지가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개설된다면 이 근처로는 이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했고 25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9년도에 최종 완공을 하겠다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왜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정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크게 어떻게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될 때 평면 도로냐 입체 도로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평면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평면 도로이기 때문에 이 옆 토지에서 이 도로로 바로 올라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자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평면이냐 아니면 입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로는 옆에 토지하고 높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올린다면 바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이 도시수단 고속도로는 이 높이가 지금 3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평면이냐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산정지구에서 빅그린 산단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평면 도로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임동이라든가 박호동 또는 이 본량동 이런 쪽들이 이제 나중에 좀 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경기 특성상 좀 많이 다운되어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인 거죠. 향후에 산정지구 확실히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등임동 쪽이나 본량동 쪽이 좀 더 많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정지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자, 산정지구는 산정동과 장수동을 합쳐서 이루어졌는데, 장수지구라고 하지 않고 산정지구라고 한 이유는 주거나 상업의 중심이 상전지구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인 거죠. 이거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수안지구는 장덕동, 그 다음에 신가동, 수안동을 합쳐서 수안지구를 합니다. 그런데 수안 쪽에서 가장 중심된 곳이 수안동이다 보니까 수안지구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송지구도 봉송동이 중심이잖아요. 즉 산정지구도 산정동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산정지구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한참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정지구 철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0월 6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강기정 시장님께서 10월 6일날 그 산정지구를 철회를 해달라고 국토부 요청을 하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철회를 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산정지구는 LH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20년짜리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20년 동안 묶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에 의해서 3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 23년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은 산정지구를 안 하고 싶어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광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13,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광주 집값이 너무 하락하지 않을까. 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광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약 147만 명, 8만 명에서 현재 143만 명까지 줄었고 앞으로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계속 줄고 있고 주택은 늘어나게 되면 광주 집값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철회를 요청하신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광주시장은 철회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자기보다 더 낮은 기관인 시장에서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면은 이제 모습이 우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번 정권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리고 광주시장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요청을 아래 기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인다 하면 국민의힘이 그 정당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 반대로 국토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광주시장이 반대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년간 시간을 끌 수 있는데 이제야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에 자료를 보면 뭐 25년도까지 뭐 완공을 해서 뭐 공사가 들어가서 29년도에는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끼리 힘교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좀 산정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히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1억이 2년 있다가 빠져나올지 아니면 5년 있다가 빠져나올지, 즉 출구 전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와 같이 산정주구가 아랫기간과 윗기간에 힘 겨루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소중한 자산이 장시가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그래서 보도자료를 계속 봐볼게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이십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21년 2월 24일 날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절차를 22년 6월 완료하였고, 금일 지구 지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발할 것일 뿐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나왔네요.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할 것일 뿐, 이 심의가 이제 유보가 되게 되면은 뭐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정에는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는 즉 국토부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이제 아래를 봐볼게요. 광주시는 2030 주거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임대주택이 최대 3.4만 호가 부족하고, LH 분석에 의하면 광주 전남 지역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약 7천여 명에 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추가적인 협의, 즉 국토부에서는 아무리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기정 시장님께서 산정주구에 대해서 지금 철회 요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계획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고, 또 강기정 시장님은 철회를 마음대로 도 할 수가 없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23년간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21년도에 발표가 났으니까 30, 20, 40, 44년도까지 시간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권에서는 많이 좀 딜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권 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냐 또는 뭐 국내에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라든가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4일에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정보가 있으면 두 번째 시간을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힘참 부동산 TV의 고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